지난달에 불거진 이후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직 네. 전모가 완벽히 드러나진 않았는데 관계도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관계도 띄워놓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우리가 모든 사안을 네네. 파악을 할 때 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너무 네. 복잡하고 그쵸, 어려워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관계도 많이 있지만 저분들 일단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이 사건 자체가 뭐냐. 아, 그쵸. 그거 먼저. 네. 사건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아주 평이한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주가 막 오르는 그런 상승기에 돈 많이 벌어주겠다고 네. 찍어준 종목들 뭐 아니면 돈 많이 벌어주겠다고 돈을 알려서 거기에 예. 참여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면서 생겼던 거죠. 일이잖아요. 예. 이거를 검찰이 구속했잖아요. 그 라더견 투자 컨설팅 대표와 3명 뭐 이렇게 해서 예, 했는데 그 검찰이 의심하는 게 뭐냐 이걸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검찰은 라더견 대표가 네.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같은 것 등을 넘겨받아서 작전사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고 거기에 자기는 수수료로 받았다는 예. 혐의를 갖고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60억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2,640억. 예. 그중에 수수료로 자기가 반절인 1,320억을 챙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포인트예요. 그것만 보면 심플하잖아요. 네. 사람들 돈 모아서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는 자 벌었어 가져가 나는 수수료 반절 내놔. 네. 이거죠.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간단한 경우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수법이 과거와 좀 다르고 그리고 또 CFD라는 새로운 그 장외 파생 상품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제 복잡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은 미리 팔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주식이 하한가를 치고 네. 뭐 이런 복잡한 구도를 생각하니까 한데 그 본질만 요지 본다면? 본질은 그냥 예. 뭐 검찰이 의심하는 본질은 딱 그거예요. 그냥 주가 조작 세력. 그렇죠. 투자자 돈 사건이랑. 모아다가 예. 자기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고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로 시세 차익도 얻고 거기 수수료는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네.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법 등은 좀 따져보면 좀 다양할 수 있죠. 네. 어떤 것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이게 과거 통상 주가 조작이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보통 주가 조작은 소수가 네. 짧은 시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고 빠져나가는 치고 빠지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들을 참여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조금씩 주가를 올리고 네. 그걸로 돈을 계속 번 거죠. 그리고 자기는 수수료를 받는 약간 좀 다른 구조예요. 그냥 치고 그 돈은 시세 차익 갖고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 자문업을 해서 수수료를 받은 거라고 라더균 씨는 주장하는 거예요. 좀 따져보면 이게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이라고 하네요. 네. 그 3년 전에 3년간 이 종목을 골라요. 어떤 종목을 고르냐? 일단 거래량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을 골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많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사면 주가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골라요. 예. 그래서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오르도록 산 거예요. 네. 사죠. 그러면 주식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칙칙칙. 예. 한 방에 픽 뛰지 않으니까 그쵸.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식을 사는 사람도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여러 사람을 받아다가 네. 분산해서 사니까 특정 이상해 보이지 세력이 않는 올리는 거죠. 것 같지 안 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투자 수익률이 30%가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샀는데 주가를 계속 올려놨더니 30%가 됐다. 네. 그러면 돌려줘요. 야, 30% 벌었어. 그 투자자는 정말 신 같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진짜로 불려서 30%를 주니까. 바로 벌어주니까. 예. 그러면 그 번 돈 다시 재투자하면 어때? 다시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을 누군가는 계속 사줘야 그 비싼 가격에 사야 그게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을 또 끌어와야겠죠, 네. 투자자를. 그래서 야 이게 다단계 폰지 사기형의
주가 조작 예.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 과정이 되려면 누군가는 주식을 팔면 안 되겠죠.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돈 빼주고 또 들어오고 네. 돈 빼주고 또 들어오고 근데 대규모로 한 번에 판 사람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 수익의 고리가 거기서 팍 무너진 거죠. 그래서 나덕현 대표는 그걸로 순간 대량 매도를 해서 이득을 벌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거고 예. 그 사람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팔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 아까 그 등장인물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저기 네. 나덕현이라는 투자 설계 자기가 네. 설계했다고 하잖아요. 설계했던 사람이 저기 딱 있고 예. 그다음에 거액을 돈을 여기다가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전 아난티그룹 회장도 여기다 돈을 맡겨서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렇죠. 임창정 씨도 네.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네. 들어갔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벌릴 때는 벌었지만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고스란히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제 피해자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알고 했느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알고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하고 해서 이렇게 불려준다니까 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맡겼느냐, 예. 이런 건 나중에 뭐 수사를 따져봐야 통해서 되겠죠. 밝혀질 그래서 부분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반열에 있는 거고, 자 옆에 김익래 다음 키움그룹 회장과 네. 김영민 서울도시 가수 회장님은 어떤 분이냐?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이 계속 상승해야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대량으로 팔아요. 예. 주가 파니까 갑자기 뚝 푹-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도 얼마 없는데 왕창 파니까 뚝 떨어지니까 다들 다시 매각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팔았던 분이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님이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님이에요. 예. 이 두 분들은 김익래 회장님은 폭락 이틀 전에 팔았고 네. 김영민 회장님은 뭐 일주일 전인가요? 한참 네. 전에 좀 팔았죠. 팔았는데 알고 팔았느냐 이런 거를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의심하는 건데 이분들은 몰랐다고 주장해요. 그냥 피로해서. 그리고 팔았다. 대주주가 보니까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이거 이때 팔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으니까 예. 보통 뭐 삼천리 이런 데는 1100%가 오르고 선광은 삼천리가 대성홀딩스가 1200%, 네. 성광은 1100%, 삼천리 600%, 3년간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상한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그 시점에 팔았느냐 이런 게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신도 놀랄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왜 팔았느냐, 뭐 이런 그쵸. 것들. 예. 그게 아마 그래서 김익래 회장님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600억 그 수익을 환원하겠다. 예.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저기 김창정, 이중명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고 임창정 씨는 투자 과정에 투자자를 또 모집하는 예. 과정에서 기여한 게 아니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단계 구조로 돼서 여러 사람이 계속 들어와 줘야 이게 유지가 주식을 되는 사주는 거니까요. 구조거든요. 예.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계속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오를 때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팍 하니까 바로 드러나는 거죠. 이거 가치가 아닌 거품이었구나. 네. 누군가 끌어올렸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드러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기지 않겠냐. 좀 따져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투자자들이 라덕현 대표가 자기 입으로 동아일보 인터뷰 때 뭐라고 했냐면 네. 1000명 정도가 투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에 끌었냐? 1조 원 정도 끌었다고. 1조 원 끌어서 레버리지로 한 2조 넘게 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또 이 사람들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게 CFD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네. 새로운 파생 상품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SG발 주가 폭락 사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소시에테 제네랄은 프랑스 증권회사는 네.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자기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자기들 창구에서 매도 주문이 왕창 나와서 네.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CFD라는 네.
장외 파생 상품이 차액 결제 거래인데, 그러니까 돈은 조금만 놓고 약간 2.5배 정도, 그러니까 증거금을 40%만 내면 2.5배 정도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다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네. 오른 차액만 받으면 되고, 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죠. 네네. 그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레버리지, 조그만 돈으로 큰 많은 거래를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조를 모아서 2조 넘게 했다는 게, 이게 레버리지가 2.5배 정도 되니까 CFD 그걸로 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오를 때는 차익이 생기고 예. 생기잖아요. 그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면 이제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거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바로 매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네. 매도가 들어간 게 한 번에 쏟아져 나와서 다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마 라더견 씨가 말하는 나는 투자 자문만 한 거고, 네. 뭐 그랬다. 그 다음에 또 김익래 회장 등은 나는 모르고 그냥 내 시세 차익을 얻었다. 네. 투자자들은 나는 주가 조작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넣었다. 다들 주장은 그래요.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몰랐는데 그렇게 큰 돈들을 막 거래할 수 있는지는 네. 또 그것도 살펴봐야 모르겠습니다. 돼. 예. 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간단한 사안을 예. 복잡하게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고 여러 거래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 주식이 막 오르네 하고 샀던, 정말 라더견 씨나 뭐 이런 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돼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이제 윤창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총 72,514명의 일반 개인 투자자가 7,730억 예. 원의 피해를 본 것 같다라고 추정했는데, 뭐 대주주 기관 투자자 손실까지 하면 뭐 8조 넘는 돈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 큰 문제고, 이런 시장이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이라면 누가 돈을 이렇게 맘 놓고 맡기고 그쵸, 맞아요. 투자하겠어요. 네. 사실 이게 이렇게 피해가 커질 때까지 금융당국이 걸리지 않은 이유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 조작 세력처럼 안 보이게 했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 3년간 조금씩 올리면서 사람들 끌어서 예. 주고 하니까, 그리고 다 투자자들 휴대전화랑 계좌를 가지고 그 사람들 걸로 분산해서 예. 하니까 과거와 다른 거예요. 과거에 소수가 들어와서 단기에 치고 빠지는 수법하고 네. 달랐던 거죠. 그래서 당국이 안 건 지난달 초 4월 10일이란 말도 있고, 예. 그것도 언론사 제보를 통해서 네. 당국이 알았고, 그래서 금융위와 이 서울 남부지검 이런 쪽에서 예.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하나 생기는 의혹이,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네. 혹시 이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수사가 들어가면 그쵸. 이 고리가 깨지고 예. 주가가 폭락할 것 같으니 미리 알고 판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렇죠. 당국의 수사 사실을 미리 정보가 파악을 흘러갔다는 하고 거니까요. 주식을 팔았다. 예. 당국도 수사 상황을 흘린 것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크게 매도한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정황을 알고 매도한 거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